국수 드세요, 할아버지. 왜 나 같은 거지 노인한테 이런 친절을 베푸나? 저희 어머니가 그러셨거든요. 배고픈 건 죄가 아니라고요. 허름한 국수집 처마에 한 노인이 장대비를 맞으며 서 있었습니다. 거지 같은 행색의 노인을 모두 피해가고 있었죠. 그때 국수집 안에서 한 여자가 우산을 들고 뛰쳐나와 노인을 안으로 데려가 따뜻한 국수를 대접했어요. 그녀는 알지 못했습니다. 눈앞에 있는 노인이 노숙자의 모습으로 변장해 자신을 시험하러 온 재벌 회장이자 예비 시아버지라는 사실을요. 하지만 노인도 몰랐습니다. 이 여자가 끓인 국수가 자신의 70평생을 송두리째 뒤흔들어 놓을 줄은 말이죠. 이 놀라운 반전의 전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잠시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립니다. 그럼 1년 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1년 전 가을이었습니다. 강민주는 낡은 골목길을 천천히 걸으며 주변을 관찰했어요. 33세 건축사인 그는 건축 공모전을 준비하며 전국의 오래된 골목을 답사하고 있었습니다. 재개발로 사라지기 전에 기록해야 할 것들이 너무 많았어요. 골목의 온기, 사람들의 삶, 시간이 쌓인 풍경들. 민준의 노트에는 빼곡한 스케치와 메모가 가득했죠. 그때였습니다. 골목 끝에서 낡은 간판 하나가 눈에 들어왔어요. 행복국수. 50년 전통. 페인트가 벗겨진 나무 간판이었지만 글씨만큼은 또렷했습니다. 민주는 발걸음을 멈췄어요. 50년이라니. 이 자리를 반세기나 지켜온 가게라는 뜻이었죠. 호기심이 발동했습니다. 민주는 주저없이 가게 문을 열고 들어섰어요. 어서 오세요. 맑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27쯤 되어 보이는 젊은 여자가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어요. 수수한 차림이었지만 눈빛만큼은 영롱하게 빛났습니다. 민주는 자리에 앉으며 메뉴판을 펼쳤어요. 잔치국수, 비빔국수, 칼국수, 화려하지 않은 소박한 메뉴들이었죠. 잔치국수 하나 주세요. 네, 금방 나옵니다. 여자는 주방으로 들어가 능숙하게 국수를 삶기 시작했어요. 멸치 육수가 끓는 소리, 국수면이 삶아지는 소리, 그리고 고명을 올리는 정성스러운 손길. 민주는 그 모든 과정을 지켜보았습니다. 곧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수 한 그릇이 앞에 놓였어요. 맛있게 드세요. 오늘 날씨가 쌀쌀한데 따뜻하게 드시고 가세요. 여자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따뜻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민주는 젓가락을 들었어요. 첫 입에 국물을 머금는 순간 그는 눈을 감았습니다. 깊고 구수한 멸치 육수의 맛, 면발의 쫄깃한 식감, 그리고 무엇보다 정성이 느껴지는 온기. 민주는 태어나 처음으로 국수 한 그릇에 이렇게 감동받았어요. 정말 맛있네요. 어머니께서 하시는 건가요? 민준이 물었습니다. 여자는 잠시 슬픈 미소를 지었어요. 돌아가신 어머니가 물려주신 가게예요. 저는 딸 한지우라고 합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그리움이 배어 있었습니다. 민주는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대신 조용히 국수를 먹으며 생각했죠. 이 맛을 50년간 지켜왔다니 대단한 일이구나. 그때 안쪽에서 작은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4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가 엄마에게 달려왔어요. 엄마, 나 목말라. 응, 우리 서준이. 물 줄게. 지우는 아이에게 물을 건네며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아이는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민준을 바라보았어요. 아저씨, 뭐 먹어요? 국수 먹고 있단다. 정말 맛있어. 민준이 부드럽게 대답했습니다. 서준이는 환하게 웃으며 엄마 뒤로 숨었죠. 민주는 그날 국수집을 나서며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행복국수. 그 간판이 유난히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일주일 후 민주는 다시 그곳을 찾았습니다. 공모전 핑계였지만 사실은 그 국수 맛이 잊히지 않았기 때문이었죠. 또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지우가 환하게 웃으며 맞아주었어요. 그 미소에 민준의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렇게 민준은 주말마다 서울에서 이곳까지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국수 맛 때문인지, 지우의 미소 때문인지, 아니면 서준이의 제잘거림 때문인지 스스로도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하나는 확실했어요. 이 작은 국수집이 점점 자신의 삶에서 가장 소중한 장소가 되어가고 있다는 사실이었죠. 계절이 바뀌고 또 바뀌었습니다. 민주는 어느새 1년 가까이 주말마다 그 골목을 찾고 있었어요. 서울에서 2시간이 넘게 걸리는 거리였지만 그의 발걸음은 언제나 가벼웠습니다. 건축 아저씨다. 민준이 국수집 문을 열 때마다 서준이가 달려와 안겼어요. 처음엔 낯을 가리던 아이가 이제는 민준을 아빠처럼 따랐습니다. 서준아, 오늘은 뭐하고 놀았어? 유치원에서 그림 그렸어요. 아저씨 줄 거예요. 서준이가 건넨 삐뚤빼뚤한 그림에는 세 사람이 그려져 있었어요. 엄마, 서준이, 그리고 안경 쓴 남자. 민준의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고마워, 서준아. 아저씨가 소중하게 간직할게. 민준은 그 그림을 지갑 속에 넣었어요. 그리고 서준이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었죠. 어느 화요일 오후였습니다. 민준이 평소보다 일찍 국수집에 도착했을 때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어요. 가게 안가득 어르신들이 앉아 계셨고 지우는 분주하게 국수를 날랐습니다. 할머니, 천천히 드세요. 국물 뜨거우니까 조심하시고요. 우리 지우가 이렇게 애를 쓰는데 고맙지. 한 할머니가 지우의 손을 꼭 잡았어요. 지우는 환하게 웃으며 다음 테이블로 향했습니다. 민주는 조심스럽게 지우에게 다가갔어요. 무슨 날인가요? 손님이 많으시네요. 아, 민준 씨. 매주 화요일은 무료급식하는 날이에요. 무료급식이요? 네. 돌아가신 어머니와의 약속이거든요. 지우의 눈빛이 잠시 아득해졌습니다. 그녀는 주방 한쪽에 걸린 낡은 액자를 바라보았어요. 어머니의 유언이 적혀 있었죠. 배고픈 사람 앞에서 문 닫지 마라. 내가 먹을 국수 하나쯤은 항상 남겨두거라. 민주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연스럽게 앞치마를 두르고 지우를 도왔어요. 제가 설거지할게요. 지우 씨는 국수 만드는데 집중하세요. 고마워요, 민준 씨. 두 사람은 호흡을 맞춰 일했습니다. 지우가 국수를 삶으면 민준이 그릇을 나르고 지우가 국물을 부으면 민준이 고명을 올렸어요. 어르신들은 흐뭇한 눈으로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저 젊은이 지우 남편 아니요? 아니래요. 친구래요. 친구가 저렇게 헌신적으로 도와주나? 저거 분명 눈 맞았어. 할머니들의 수군거림에 지우의 볼이 발그레해졌어요. 민준도 귓가가 붉어졌습니다. 그날 이후 민준은 매주 화요일에도 빠짐없이 왔어요. 무료급식을 도우며 지우의 마음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지우 씨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어느 날 민준이 조용히 말했어요. 어르신들이 다 돌아가고 둘만 남은 저녁이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벌이가 많지 않을 텐데 매주 이렇게 나눠주잖아요. 쉬운 일이 아닌데. 지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가 힘들었을 때 어머니가 그랬거든요. 나눠야 채워진다고. 빈손으로 주면 빈 마음이 차오른다고요. 그녀의 눈빛이 반짝였어요. 민주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완전히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이 여자를 사랑하게 되었다는 것을요.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습니다. 민주는 주머니 속 작은 상자를 만지작거렸어요.
그 안에는 소박하지만 정성스럽게 고른 반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오늘 말해야지.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민준의 마음은 10대 소년처럼 두근거렸습니다. 33의 나이가 무색할 만큼 떨렸어요. 민준은 꽃다발을 샀습니다. 지우가 좋아할 만한 소박한 들꽃이었죠. 오늘은 지우 씨와 서준이에게 정식으로 청혼할 거야. 우리 셋이 가족이 되자고 말할 거야. 민준의 발걸음이 빨라졌습니다. 설레는 마음을 주체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그는 몰랐습니다. 바로 그날 자신의 책상 위에 놓일 서류 봉투가 모든 것을 산산조각 낼 거라는 사실을요. 운명의 톱니바퀴는 이미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당일날 오후였습니다. 오늘은 중요한 미팅이 있었지만 민준의 머릿속은 온통 어젯밤 연습했던 청혼 멘트로 가득했습니다. 지우 씨, 저와 결혼해 주시겠습니까? 아니, 너무 딱딱한가? 지우 씨, 저와 평생 함께해요. 서준이 아빠가 되게 해주세요. 민주는 혼자 중얼거리며 미소 지었어요. 주머니 속 반지 상자를 만지작거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강민준 전무님, 회장님께서 찾으십니다. 비서가 급하게 들어왔어요. 민주는 고개를 끄덕이며 아버지 집무실로 향했습니다. 회장실 문을 열자 강태산 회장이 거대한 책상 뒤에 앉아 있었어요. 70 노인의 얼굴에는 여전히 날카로운 기운이 서려 있었습니다. 앉아라. 회장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민주는 의자에 앉았어요. 이번 프로젝트 내가 맡아라. 회장이 두툼한 서류 봉투를 민준 앞으로 밀었습니다. 민주는 아무 생각 없이 봉투를 집어들었어요. 무슨 프로젝트인데요? 우리 회사 최대 사업이다. 구도심 재개발. 조합장도 내가 맡았고 설계부터 시공까지 전부 우리가 한다. 내가 총괄 책임자야. 민주는 서류를 펼쳤습니다. 재개발 구역 지도가 눈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 순간 민준의 손이 멈췄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는 기분이었어요. 지도에 빨간 선으로 표시된 구역. 그곳은 낡은 골목들이 빼곡히 들어선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 민준이 너무나 잘 아는 간판 하나가 표시되어 있었어요. 행복국수. 철거순위 1번. 아버지.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서류를 쥔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왜 그러나? 회장은 아들의 반응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 구역? 여기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보상금 주고 내보내지. 당연한 거 아니냐? 개발 이익이 보상금보다 훨씬 크다. 걱정 마라. 민주는 서류장을 넘겼습니다. 철거 일정표가 나왔어요. 착공일까지 딱 한 달. 한 달 안에 모든 가게가 문을 닫아야 했습니다. 이거 다른 직원한테 맡기면 안 될까요? 민준의 목소리는 간신히 떨림을 누르고 있었습니다. 왜? 내 능력을 인정해서 맡기는 건데 뭐가 문제냐? 회장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민주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말할 수 없었어요. 그곳에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고, 청혼하려던 여자의 가게를 부수는 일은 할 수 없다고. 아버지, 제게 시간을 주십시오.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는 다 끝났다. 너는 실행만 하면 된다. 이번 주 안에 착수해라. 회장의 말은 명령이었습니다. 민주는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서류를 들고 나왔어요. 복도를 걷는 민준의 발걸음은 비틀거렸습니다. 벽에 기대숨을 골랐어요. 식은땀이 등을 타고 흘렀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민주는 다시 서류를 펼쳤습니다. 혹시 자신이 잘못 본 건 아닐까 하는 희망을 품고요. 하지만 현실은 잔인했습니다. 행복국수, 철거 대상, 보상금 3천만 원, 3천만 원.
지우가 50년을 지켜온 어머니의 유산이 고작 3천만 원으로 계산되어 있었어요. 민주는 주머니에서 반지 상자를 꺼냈습니다. 어젯밤까지만 해도 설레던 그 상자가 이제는 무겁게만 느껴졌어요. 어떻게 말하지? 청혼은커녕 어떻게 이 사실을 말하지? 민주는 고민했습니다. 하루 종일 사무실에 앉아 있었지만 단 한 줄의 업무도 하지 못했어요. 머릿속은 온통 지우와 서준이 뿐이었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민주는 결국 아버지를 다시 찾아갔어요. 회장실 문을 열고 들어서며 간청했습니다. 아버지, 이번 재개발 정말 다른 사람한테 맡겨주십시오. 제가 할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무슨 이유? 회장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어요. 말씀드릴 수 없지만 부탁드립니다. 민준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회장은 아들의 얼굴을 찬찬히 살폈어요. 뭔가 수상하다는 직감이 들었습니다. 좋다. 하지만 내가 조사해서 내가 공사 맡기 싫어하는 이유가 사적인 거라면 그때는 가만 안 둔다. 회장의 경고에 민주는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지금 당장은 시간을 벌어야 했습니다. 민주는 그날 밤 지우에게 전화하지 못했습니다. 목소리를 들으면 모든 걸 말해버릴 것 같았어요. 하지만 말하면 지우가 얼마나 상처받을까요? 차라리 내가 조용히 해결하자. 아버지를 설득하든 다른 방법을 찾든 반드시 지우를 지키자. 민주는 그렇게 혼자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몰랐어요. 강태산 회장이 이미 미행을 지시했다는 것을, 그리고 머지않아 모든 진실이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드러나게 될 거라는 것을요. 운명의 수레바퀴는 멈출 수 없이 굴러가고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민주는 아버지의 집무실 문을 다시 두드렸어요. 손에는 두툼한 서류가 들려 있었습니다. 들어와라. 회장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주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문을 열었어요. 아버지, 재개발 계획을 다시 검토해 봤습니다. 민주는 책상 위에 서류를 펼쳤어요. 며칠 밤을 새워 만든 대안이었습니다. 이 구역은 역사적 가치가 있습니다. 50년 이상 된 가게들이 많고 골목 보존 가치도 충분합니다. 철거 대신 리모델링 방식으로 접근하면. 회장이 손을 들어 민준의 말을 잘랐습니다. 됐다. 그런 감성적인 소리 듣자고 부른 거 아니야. 하지만 아버지. 야, 강민준. 회장의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어요. 너 요즘 이상하다. 분명히 뭔가 숨기는 게 있어. 대체 그 골목에 뭐가 있길래 이렇게 집착하는 거냐? 민주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대답할 수 없었어요. 말 안 할 거지? 좋아. 어차피 곧 알게 되겠지. 회장의 눈빛이 날카롭게 빛났습니다. 민주는 불안한 마음에 집무실을 나왔어요.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회장은 혼자 남아 비서실장을 불렀어요. 민준이 동선 파악 좀 해봐. 조용히. 본인이 눈치채지 못하게. 비서실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사흘 후였습니다. 회장의 책상 위에 두툼한 보고서가 놓였어요. 비서실장이 조사한 내용이었습니다. 회장은 천천히 보고서를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에 사진이 붙어 있었어요. 민준이 국수집 앞에서 한 여자와 웃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행복국수 사장 한지우, 27세, 미혼모, 4살 아들 한서준 양육 중. 회장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다음 장을 넘겼어요. 전 남자친구에게 버림받고 혼자 출산. 현재 대출금 2천만 원. 매주 화요일 무료급식 운영. 보고서를 읽을수록 회장의 미간이 깊어졌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민준이 서준이를 안고 있는 사진까지 있었어요. 미혼모라고?
회장이 책상을 쾅 내리쳤습니다. 펜꽂이가 넘어지고 서류들이 바닥에 흩어졌어요. 내 아들이 미혼모한테 빠졌다고? 남의 자식까지 안고 다닌다고? 회장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변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당장 강민준 불러와. 30분 후 민준이 회장실로 들어왔습니다. 평소처럼 업무 보고를 하러 온 줄 알았어요. 앉아라. 회장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민준은 의아한 표정으로 앉았어요. 회장은 보고서를 민준 앞에 던졌습니다. 이게 뭐냐? 민준은 보고서를 보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지우와 서준이의 사진들, 자신의 모습들, 모든 것이 낱낱이 기록되어 있었어요. 아버지, 이걸 어떻게긴. 내가 회장인데 못 알아낼 게 뭐가 있겠나? 회장이 냉소를 지었습니다. 미혼모, 내가 미혼모랑 연애를 하고 있었어? 회장의 목소리가 집무실을 울렸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남의 자식을 안고 다녀? 강민준, 너 정신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민준은 고개를 들어 아버지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사랑합니다. 지우 씨를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서준이도 제 아들처럼 소중합니다. 뭐? 회장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미혼모 따위와. 아버지, 지우 씨는 따위가 아닙니다. 민준의 목소리도 단호해졌습니다. 그분은 제가 평생 만난 사람 중 가장 따뜻하고 진실한 사람입니다. 과거가 어떻든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회장은 비웃음을 터뜨렸어요. 순진하구나. 그 여자가 내 정체를 알면 태도가 달라질 거다. 돈 보고 달라붙을 게 뻔해. 아닙니다. 지우 씨는 좋아. 회장이 민준의 말을 끊었습니다. 내가 선택지를 주마. 당장 그 여자와 손절해. 다신 만나지 마. 그럼 재개발 계획을 재검토해 주지. 민준의 눈이 커졌습니다. 하지만 내가 계속 그 여자를 만나겠다고 고집부리면 재개발을 당장 강행한다. 한 달, 일주일 안에 철거해 버리겠어. 아버지, 그건 선택해. 그 여자를 포기하든지 그 여자 가게를 부수든지. 회장의 최후 통첩이었습니다. 민준은 입술을 깨물었어요.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시간 줄 테니까 내일까지 답 가져와. 민준은 비틀거리며 집무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걷는 발걸음이 천근만근 무거웠어요. 그날 밤 민준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았어요. 지우에게 말할까? 아니야, 말하면 지우가 스스로 물러날 거야. 나 때문에 가게를 포기하려 할 거야. 민준은 고민했습니다. 내가 해결해야 해. 지우에게 상처 주지 않고 가게도 지키고 아버지도 설득할 방법이 분명 있을 거야. 민준은 그렇게 혼자 짊어지기로 했습니다. 지우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기로 결심했어요. 다음 날부터 민준은 미친 듯이 대안을 찾았습니다. 법률 검토, 문화재 등록 가능성, 투자자 설득 방안. 밤낮 없이 자료를 뒤졌어요. 하지만 시간은 흘러갔습니다. 일주일, 2주일. 민준은 점점 초췌해졌어요. 지우는 민준이 이상하다는 걸 눈치챘습니다. 민준 씨, 요즘 안 좋아 보여요. 많이 힘드세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민준은 억지로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은 금방이라도 무너질 것처럼 위태로웠어요. 운명의 시계는 째깍째깍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지우는 평소처럼 가게 문을 열었어요. 오늘은 무료급식 날이라 일찍부터 준비해야 했습니다. 멸치를 다듬고 육수를 우리며 분주하게 움직였죠. 그때 우편함에서 뭔가 빼곡한 것이 느껴졌습니다. 지우는 우편물을 꺼냈어요.
큼직한 봉투였습니다. 발신인은 태산건설 재개발조합. 지우는 이상한 예감에 봉투를 뜯었습니다. 안에서 공문서 한 장이 나왔어요. 재개발구역 내 건물 철거 통지서. 귀하의 건물은 재개발구역에 포함되어 한 달 내 자진 철거하시기 바랍니다. 보상금은 별도 협의 후 지급됩니다. 태산건설 재개발조합. 지우의 손이 떨렸습니다. 눈앞이 하얗게 변했어요. 통지서를 읽고 또 읽었지만 내용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한 달 안에 이 가게를 비우라고. 지우는 벽에 기대 주저앉았습니다. 어머니가 평생 지켜온 가게, 자신이 서준이를 키우며 버텨온 유일한 보금자리가 사라진다는 뜻이었어요. 그때 통지서 하단의 글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태산건설. 지우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태산건설. 민준 씨가 다니는 회사잖아. 손이 떨리며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태산건설을 쳤어요. 회사 홈페이지가 나타났습니다. 회장 강태산. 주요 임원진 강민준 전무이사. 화면을 터치하자 민준의 사진이 크게 떴습니다. 정장을 입고 차갑게 미소 짓는 모습. 지우가 아는 따뜻한 민준과는 전혀 다른 얼굴이었어요. 전무이사? 재개발 조합장 아들. 지우의 손에서 휴대폰이 떨어졌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휴대폰 화면에는 여전히 민준의 사진이 빛나고 있었어요. 그럼 처음부터 나를 알고 접근한 건가? 배신감이 밀려왔습니다. 1년간의 추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따뜻했던 미소, 서준이를 안아주던 손길, 무료급식을 도와주던 모습, 그 모든 게 거짓이었을까요? 지우는 눈물을 참으며 민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연결음만 길게 울렸어요. 민준은 받지 않았습니다. 1시간, 2시간이 지났습니다. 저녁 무렵 국수집 문이 열렸어요. 민준이었습니다. 평소처럼 환한 미소를 지으려다가 지우의 표정을 보고 멈칫했어요. 지우 씨. 지우는 테이블 위에 철거 통지서를 던졌습니다. 종이가 바닥에 떨어졌어요. 이게 뭐예요? 민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는 통지서를 집어들었다가 눈을 감았어요. 지우 씨, 내가 설명할게. 설명은 필요 없어요. 지우의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강민준 전무이사님, 태산건설 강태산 회장님 아드님, 재개발 조합장 아들, 맞죠? 민준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정할 수 없었어요. 처음부터 재개발 때문에 접근하신 거예요? 우리 가게 철거하려고 1년 동안 연기하신 거예요? 아니야. 민준이 소리쳤습니다. 정말 아니야. 나는 1년 전엔 재개발 계획도 몰랐어. 진심으로 지우 씨를 사랑했어. 지금도 사랑해. 그럼 왜 말 안 했어요? 지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1달이나 남았는데 왜 숨겼어요? 1달 전부터 알고 있었으면서 왜 저한테 말 안 했어요? 민주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말하면 지우 씨가 다칠까봐. 내가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해결요? 지우가 비웃었습니다. 어떻게 해결하실 건데요? 아버지한테 재개발 계획 바꿔달라고 하실 건가요? 강민준 전무님 말 한마디면 다 해결되나요? 민주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지우의 말이 맞았어요. 그는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지우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돌렸어요. 이제 그만 만나요. 지우 씨, 서준이한테도 좋지 않아요. 그 애는 민준 씨를 아빠처럼 따르는데 이제 곧 헤어질 거잖아요. 더 정들기 전에 끊는 게 나아요. 지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가주세요. 다시는 오지 마세요. 민주는 지우에게 다가가려 했어요.
하지만 지우가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제발, 가주세요. 민주는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몸을 돌렸어요. 문을 열기 전 마지막으로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반드시 지켜줄게. 약속해. 이 가게도, 지우 씨도, 서준이도 내가 반드시 지켜낼게. 하지만 지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돌린 채 눈물만 흘렸어요. 민준이 문을 닫고 나가자 지우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참았던 울음이 터져 나왔어요. 안쪽 방에서 서준이가 나왔습니다. 엄마, 왜 울어? 건축 아저씨는? 지우는 서준이를 꼭 안았습니다. 아저씨는 이제 안 와. 미안해, 서준아. 왜? 나 아저씨 좋은데. 서준이가 울먹였어요. 지우는 아이를 더 꼭 안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날 밤 국수집은 깊은 어둠에 잠겼어요. 하지만 그 어둠보다 더 깊은 슬픔이 지우의 가슴을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한편 골목 모퉁이에는 누군가가 서 있었어요. 낡은 점퍼를 걸친 노인. 강태산 회장이었습니다. 그는 국수집의 불 꺼진 창문을 바라보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어요. 이제 시작이군.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낡은 점퍼를 걸친 노인 하나가 국수집 골목에 나타났어요. 며칠은 씻지 않은 듯 부스스한 머리, 해진 옷자락, 구부정한 허리. 누가 봐도 노숙자였습니다. 하지만 그 노인의 정체는 강태산 회장이었어요. 회장은 골목 모퉁이에 쪼그리고 앉았습니다. 국수집이 훤히 보이는 자리였죠. 두고 보자. 아들놈이 속아 넘어간 그 여자의 진짜 얼굴을 확인해 주마. 회장의 눈빛은 차갑게 빛났습니다. 며칠간 회장은 그 자리를 지켰어요. 지우가 가게 문을 열고 손님을 맞이하고 서준이와 웃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연기가 참 자연스럽군. 저렇게 순수한 척하면서 속으론 우리 아들 재산만 노리고 있겠지. 회장은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오후였습니다. 하늘에서 갑자기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가랑비였지만 곧 굵은 장대비로 변했습니다. 회장은 처마 밑으로 몸을 피했지만 비를 완전히 막을 수는 없었어요. 낡은 점퍼가 금세 젖어들었습니다. 70 노인의 몸이 부르르 떨렸습니다. 그때 국수집 문이 열렸어요. 지우였습니다. 지우는 우산을 들고 비를 맞으며 회장에게 다가왔어요. 빗물에 흠뻑 젖은 회장 앞에 쪼그리고 앉았습니다. 할아버지, 여기서 이러시면 안 돼요. 감기 걸리세요. 지우는 회장의 팔을 부축했습니다. 안으로 들어와서 몸 좀 녹이세요. 회장은 당황했지만 지우의 손길을 뿌리칠 수 없었어요. 가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지우는 회장을 구석자리에 앉히고 마른 수건을 가져왔어요. 이걸로 몸 좀 닦으세요. 금방 국수 끓여드릴게요. 지우는 주방으로 들어가 국수를 삶기 시작했습니다. 회장은 멍하니 앉아 그 모습을 지켜보았어요. 곧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수 한 그릇이 앞에 놓였습니다. 따뜻하게 드세요. 몸 녹이시고요. 회장은 국수를 내려다보다가 지우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왜 나 같은 거지 노인한테 이런 친절을 베푸나? 지우는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그러셨거든요. 배고픈 건 죄가 아니라고. 힘든 건 누구나 겪을 수 있는 거라고요. 회장은 젓가락을 들었어요. 국물을 한 모금 떠넣는 순간 손이 멈췄습니다. 이 맛, 60년 전 어머니가 끓여주시던 국수 맛이었어요. 구수하고 깊은 멸치 육수, 정성이 가득 담긴 온기. 회장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판자촌 골목에서 국수를 팔던 어머니, 가난한 이웃들에게 공짜로 국수를 나눠주시던 그 따뜻한 손길. 어머니, 회장은 고개를 숙이고
국수를 먹었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어요. 하지만 회장은 곧 정신을 차렸습니다. 고개를 세차게 저었어요. 아니야. 연기겠지. 돈 많은 우리 아들 낚으려고 이러는 거야. 회장은 차가운 표정을 되찾으려 애썼습니다. 할아버지, 천천히 드세요. 더 드시고 싶으시면 말씀하세요. 지우는 다른 손님을 맞으러 갔습니다. 회장은 혼자 남아 국수를 먹었어요. 분명 연기일 거야. 돈 앞에 무너지는 않는 인간은 없어. 회장은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손에 든 젓가락은 자꾸만 떨렸어요. 그날 저녁 회장은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비서실장을 불렀어요. 철거 용역 보내. 당장 내일. 회장님, 아직 한 달 유예 기간이. 상관없어. 겁만 주면 돼. 저 여자가 진짜 어떤 인간인지 확인해야겠어. 회장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다음 날 정오였습니다. 검은 승합차 2대가 골목 입구에 멈춰섰어요. 문이 열리고 덩치 큰 사내 5명이 내렸습니다. 철거 용역 깡패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국수집으로 성큼성큼 걸어갔어요. 점심 손님 몇몇이 국수를 먹고 있었습니다. 나가요, 다들. 우두머리가 소리쳤습니다. 손님들이 겁에 질려 황급히 가게를 빠져나갔어요. 여기 뭐 하시는 거예요? 지우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재개발 구역이라며? 빨리 비워. 쾅! 사내 하나가 테이블을 발로 걷어찼습니다. 국수 그릇이 바닥에 쏟아지며 산산조각 났어요. 안 돼요. 지우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깡패들은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하나씩 집기를 부수기 시작했습니다. 의자가 부러지고 선반이 넘어지고 어머니의 사진 액자가 바닥에 떨어져 유리가 깨졌어요. 엄마. 안쪽에서 서준이가 울며 뛰어나왔습니다. 지우는 황급히 아이를 품에 안았어요. 제발, 제발 그만하세요. 지우는 서준이를 꼭 안은 채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사흘만 더 주세요. 지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번 주 화요일이 마지막 무료급식 날이에요. 어르신들 무료급식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하게 해주세요. 그게 돌아가신 어머니와의 약속이에요. 제발이요. 지우는 고개를 조아렸습니다. 눈물이 바닥에 뚝뚝 떨어졌어요. 품 안의 서준이도 겁에 질려 울고 있었습니다. 알아서 해. 하지만 그 이후론 여기 없어진다. 알았어? 깡패들이 비웃으며 나갔습니다. 승합차가 요란한 소리를 내며 골목을 빠져나갔어요. 난장판이 된 가게 안에서 지우는 서준이를 안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괜찮아, 서준아. 괜찮아. 엄마가 지켜줄게. 하지만 지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골목 모퉁이에서 이 모든 장면을 지켜보던 노숙자 차림의 회장. 그의 주먹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저것들이 감히. 회장의 가슴 속에서 알 수 없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자신이 지시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그리고 무릎 꿇고 애원하는 지우의 모습이 자꾸만 눈에 밟혔습니다. 무료급식? 어머니와의 약속? 회장은 60년 전 자신의 어머니를 떠올렸어요. 판자촌에서 국수집을 하시던 어머니. 가난한 이웃들에게 공짜로 국수를 나눠주시던 그분. 회장의 눈빛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화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마지막 무료급식 날이었어요. 지우는 새벽부터 일어나 부서진 가게를 정리했습니다. 깨진 그릇 파편을 쓸어 담고 넘어진 의자를 다시 세우고 갈라진 테이블을 헝겊으로 닦았어요. 손가락에서 피가 났지만 개의치 않았습니다. 눈물을 닦으며 묵묵히 손을 움직였어요. 엄마, 약속 지킬게요. 마지막까지 지킬게요.
지우는 깨진 어머니 사진 액자를 조심스럽게 집어들었습니다. 유리 파편을 털어내고 사진을 꺼내 가슴에 꼭 안았어요. 그리고 주방으로 들어가 멸치를 다듬기 시작했습니다. 오전 11시가 되자 어르신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지우야, 오늘이 마지막이라며? 한 할머니가 안타까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네, 할머니. 오늘 많이 드시고 가세요. 지우는 억지로 웃으며 국수를 날랐습니다. 어르신들의 얼굴에는 걱정과 미안함이 가득했어요. 우리가 뭘 도와줄 수 있는 게 없을까? 괜찮아요. 할아버지들 오셔서 드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지우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미소만큼은 진심이었습니다. 그때 골목 입구로 낡은 점퍼를 걸친 노인이 천천히 걸어 들어왔어요. 강태산 회장이었습니다. 회장은 가게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부서진 흔적이 여기저기 보였어요. 갈라진 테이블, 삐뚤어진 의자, 떨어져 나간 벽지. 하지만 그 속에서 지우는 환하게 웃으며 어르신들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회장은 구석자리에 조용히 앉았어요. 지우가 다가왔습니다. 회장을 알아보고 반갑게 미소 지었어요. 할아버지, 또 오셨네요. 지우는 국수를 정성스럽게 담아 회장 앞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할아버지, 오늘이 마지막이에요. 많이 드세요. 지우의 목소리에는 슬픔이 묻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웃음만큼은 따뜻했어요. 회장은 국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어요. 마지막이라고? 네. 이제 가게 문 닫아요. 재개발 때문에요. 지우는 담담하게 말하고는 다른 어르신에게로 향했습니다. 회장은 젓가락을 들었어요. 국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여전히 똑같은 맛이었어요. 정성과 온기가 가득한 맛. 그때 작은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준이었어요. 아이는 회장 옆을 지나가다가 무언가를 발견하고 쪼그리고 앉았습니다. 회장의 모자가 바닥에 떨어져 있었어요. 서준이가 모자를 집어들었습니다. 할아버지, 이거 떨어졌어요. 서준이가 모자를 회장에게 건넸어요. 회장은 당황해서 받아들었습니다. 고맙다, 꼬마야. 서준이는 회장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목에 두른 작은 목도리를 풀기 시작했어요. 뭐 하는 거냐? 회장이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춥지 마세요. 서준이가 자신의 목도리를 회장의 목에 두르려 했어요. 너무 작아서 회장의 목을 다 감싸지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서준이는 정성스럽게 목도리를 매만졌어요. 엄마가 그랬어요. 추운 사람 보면 따뜻하게 해줘야 한대요. 회장의 손이 떨렸습니다. 목에 걸린 작은 목도리를 만지작거렸어요. 내 목도리인데 괜찮겠나? 괜찮아요. 나는 안 추워요. 서준이가 해맑게 웃으며 엄마에게로 달려갔습니다. 회장은 그 자리에 굳어버렸어요. 목도리의 온기가 목을 감쌌습니다. 아니, 가슴을 감쌌습니다. 순간 60년 전 기억이 밀려왔어요. 판자촌 골목. 추운 겨울날. 굶주린 소년이 골목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부잣집 아이들이 그를 비웃었어요. 저 거지 봐라. 더럽게 가난하네. 소년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언젠가 부자가 되겠다고, 절대 무시당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어요. 그리고 평생을 돈을 쫓아 살았습니다. 가난을 증오하고 가난한 사람을 멸시하며 살았어요. 하지만 지금 자신의 목에는 가난한 아이가 건넨 목도리가 걸려 있었습니다. 돈을 바라지 않는 따뜻함, 조건 없는 순수함.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내가 틀렸구나.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얼굴을 감싸쥐었어요. 가난은 죄가 아니었어. 가난한 사람이 비겁한 게 아니었어. 내가
내가 괴물이 된 거였어. 회장의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70평생 처음 흘리는 진심 어린 눈물이었어요. 주변의 어르신들이 국수를 먹으며 행복해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지우가 웃으며 서빙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이것이 진짜 부였습니다. 돈이 아니라 나눔, 재산이 아니라 온기. 회장은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비서실장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나다. 재개발 계획 전면 재검토해. 당장. 회장님? 무슨. 그리고 내일 아침 일찍 차량 준비해둬. 내가 직접 가야 할 곳이 있어. 회장은 전화를 끊고 국수를 먹었습니다. 눈물이 국물에 뚝뚝 떨어졌지만 아무도 알아채지 못했어요. 회장은 서준이가 건넨 목도리를 꼭 쥐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고맙다, 꼬마야. 할아버지를 구해줘서. 다음 날 아침 10시였습니다. 지우는 부서진 가게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오늘부터 짐을 싸야 했습니다. 서준이는 구석에서 장난감을 상자에 담고 있었어요. 엄마, 우리 어디가? 아직 몰라, 서준아. 근데 괜찮아. 엄마는 뭐든 할 수 있어. 지우는 웃으려 했지만 눈물이 났습니다. 그때 골목 입구로 검은 세단 한 대가 천천히 들어왔어요. 차가 국수집 앞에 멈췄습니다. 뒷좌석 문이 열렸어요. 최고급 정장을 입은 노인이 내렸습니다. 강태산 회장이었어요. 지우는 깜짝 놀라 빗자루를 떨어뜨렸습니다. 저기, 누구세요? 회장은 대답 대신 가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주변을 천천히 둘러보았어요. 그리고 지우 앞에 섰습니다. 저는 강태산입니다. 태산건설 회장이자 재개발 조합장입니다. 지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회장님이요?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기 시작했어요. 안 돼요. 뭐 하시는 거예요? 지우가 황급히 회장을 붙잡으려 했지만 회장은 이미 바닥에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가 틀렸습니다. 평생을 틀렸습니다. 회장님, 일어나세요. 이러시면. 지우의 목소리도 떨렸어요. 회장은 고개를 들어 지우를 바라보았습니다. 눈가가 붉어져 있었어요. 저는 60년 전 판자촌 출신입니다. 굶주리고 무시당하고 멸시받으며 자랐죠. 회장의 목소리에는 오래된 상처가 묻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평생 가난을 증오했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게으르거나 비겁하다고 믿었어요. 하지만 회장은 잠시 말을 멈췄어요. 당신을 보고 깨달았습니다. 내가 미워했던 건 가난이 아니라 나 자신이었다는 걸. 내가 경멸했던 건 가난한 사람이 아니라 가난했던 내 과거였다는 걸. 지우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회장은 주머니에서 작은 목도리를 꺼냈어요. 서준이가 어제 건넨 그 목도리였습니다. 이 아이가 제게 가르쳐줬습니다. 진짜 부자가 누구인지. 회장이 서준이를 바라보았어요. 아이는 엄마 뒤에 숨어 조그맣게 회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지우 씨, 재개발 계획을 전면 수정했습니다. 이 골목은 보존합니다. 당신의 가게도 지킵니다. 지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회장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제가 재단을 설립했습니다. 행복나눔재단. 당신처럼 어려운 환경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분들을 돕는 곳입니다. 회장이 서류를 지우에게 건넸습니다. 당신이 이사장을 맡아주셨으면 합니다. 당신의 따뜻함이 세상에 퍼져야 합니다. 저 같은 사람이요? 지우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어요. 당신 같은 사람이기에 가능합니다. 그때 가게 문이 열렸습니다. 민준이었어요. 지우 씨,
민주는 숨을 헐떡이며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무릎 꿇은 아버지를 보고 얼어붙었어요. 아버지, 민준아. 회장이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틀렸다. 너는 처음부터 옳았어. 회장은 천천히 일어났어요. 그리고 민준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이 사람을 지키려 한 내 마음이 옳았다. 아버지가 미안하다. 민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회장은 지우를 돌아보았어요. 제 아들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저도 이제 알겠습니다. 왜 그랬는지. 회장이 깊게 허리를 숙였습니다. 두 사람을 갈라놓은 건 제 욕심이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지우는 민준을 바라보았어요. 민준도 지우를 바라보았습니다. 두 사람의 눈빛이 마주쳤어요. 민준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지우 씨,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이번엔 아무것도 숨기지 않을게요. 지우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석 달 후였습니다. 행복국수는 새롭게 단장되었어요. 50년 된 간판은 그대로 두고 내부만 깨끗하게 고쳤습니다. 가게 옆에는 행복나눔재단 사무실이 들어섰어요. 그리고 그 골목 어귀에는 작은 정원이 만들어졌습니다. 그 정원에서 민준과 지우의 결혼식이 열렸어요. 소박하지만 따뜻한 결혼식이었습니다. 하객은 국수집 어르신들과 재단 식구들이었죠. 회장은 서준이를 무릎에 앉히고 신랑 신부를 바라보았어요. 할아버지, 우리 이제 가족이에요? 그래, 우리 손자. 이제 가족이란다. 회장이 서준이를 꼭 안았습니다. 석양이 골목을 비추었어요. 행복국수 간판이 황금빛으로 빛났습니다. 지우는 민준의 손을 꼭 잡고 골목을 바라보았어요. 어머니, 약속 지켰어요. 끝까지 지켰어요. 민준이 지우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회장은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어요. 70평생 처음으로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 알 것 같았습니다. 돈이 아니라 사람, 권력이 아니라 온기. 그것이 진짜 부였습니다. 골목 어귀 벤치에는 작은 동판이 걸려 있었어요. 배고픈 건 죄가 아니다. 가난은 수치가 아니다. 나눔이 우리를 부자로 만든다. 회장이 직접 새긴 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작게 덧붙여진 글귀. 내 인생을 바로잡아준 한지우, 한서준에게 감사하며. 오늘 강태산 회장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이야기가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어디서 무엇을 하며 들어주고 계신지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일상도 궁금하거든요. 여러분의 하루가 언제나 평온하고 따뜻하길 바라며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